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 터울이 좀 있는 아이 셋을 키우며 지금은 살림과 자기 사업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워킹맘이자 주부입니다. 저는 사업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일하며 거의 매일 사연을 애청하고 있는데요. 사연들마다 어쩜 그렇게 기가 차고 깜짝 놀랄 일투성인지 들으면서도 저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네요.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사연 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남편들을 볼 때면 제가 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만큼 저는 지금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에 반면 가능하다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100%지만 남편 얼굴을 봐서 최소한으로 시어머니를 뵙고 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제가 사위처럼 조금은 어렵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가 되어 시댁에 갈 때마다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끄럽지만 공부에는 딱히 흥미도 재능도 없었는데 손재주 하나만은 남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보다 이런 저의 손재주를 이용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툭 까놓고 세 자매를 모두 대학에 보낼 형편도 아니었고 저 빼고 언니들은 그래도 공부머리가 있어 대학은 그런 언니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은 괜히 제가 자기들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며 지금까지도 저만 보면 뭘 못해줘 안달인데요. 사실 결혼도 그런 언니들 덕에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명함이나 간판 혹은 현수막 같은 것을 디자인 제작하는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벌이는 많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일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주로 디자인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러다 사무실 선배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죠.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 선배의 대학 친구인 남편이 우연히 선배가 찍은 회사 야유회 사진에서 저를 보고 자기 스타일이라며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별 생각은 없었어요. 연애를 못한 지 3년이 넘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회사 선배가 부탁하는 자리인 만큼 그냥 나가서 인사나 하고 오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본 남편은 저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훤칠하고 인물도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저에게 호감을 갖고 나와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좋았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그걸 싫어할 여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30이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저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 갔을 때도 대놓고 반대를 엄청 하셨는데요. 아니,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집에서 막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다른 형제들도 대학 문턱도 못 밟은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뭘? 나도 놀라서 하는 말이지. 나도 같은 부모지만 너랑 네 형 대학까지 다 보내고 회사 취직 다 시켰는데. 저희 언니들은 대학 나왔어요. 저만 제가 원해서 대학 안 간 거예요. 딱히 대학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는데 부모님께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요. 배우고 싶은 게 없다고? 아니, 대학을 뭘 배우러 가니? 졸업장 따려고 가는 거지. 아무튼 난 고졸 며느리는 좀 그렇다. 네 형도 4년제 대학 나온 형수랑 결혼했는데 네 형수도 수준 차이 나는 동서는 불편하지. 엄마, 무슨 수준 차이가 나. 그리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대학 나온 형수가 지금 뭘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전업주부인데. 그리고 엄마도 고졸이면서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너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누가 고졸이래? 나 사이버 대학 나왔다. 정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대학 나와서 다시 와. 그때까지 내 아들이 혼자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남편을 너무 좋아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상처받고 구박받으며 사느니 혼자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저에게까지
울면서 자긴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남편을 사랑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언니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 마음 변하는 거 한순간이야. 그럼 그 시어머니의 그 남편 되는 건데 하지 마. 그래, 언니 말이 맞아. 나도 내 동생 그런 취급받는 꼴 절대 못 봐. 나도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 언니들도 알잖아. 내가 그 사람 많이 좋아하는 거.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야. 그러게 언니들이 대학 가라고 했잖아. 괜히 언니들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그래, 사실은 지금 네 말 듣고도 나도 네 얼굴 볼 면목 없다. 그 아줌마 말로는 대학 나왔으면 그냥 결혼시켜주겠다는 거잖아. 아유, 아니라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어. 난 내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간 거라고. 언니들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의 진심을 매도하나?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오기인지 고졸이어도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고졸이라고 결혼을 포기하는 것부터가 제가 편견에 지는 것 같아 싫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남편의 뜻에 따라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언니들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저는 그들 보란 듯이 작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일단 친정 부모님은 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하셨죠. 물론 단 한 푼도 보태주는 건 없었어요. 저도 큰 벌이가 없다 보니 목돈이라고 할 만큼의 돈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걸로 상황에 맞춰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언니들이 결혼식 날짜도 다 잡은 마당에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혜영아, 너 진짜 후회 안 하겠어? 그야 모르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그냥 지금은 그러고 싶어. 후회해도 어쩔 수 없지. 아니, 너는 참 어릴 때부터 희한해. 그래도 어쩌겠니? 네 결심이 그렇다는데. 자, 이거 받아. 이거 언니들이 너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야. 큰언니는 저에게 통장 하나와 체크카드를 내밀었어요. 저는 너무 의아해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언니들이 너 나중에라도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지원하려고 모으던 통장이야. 그게 왜 하필 결혼인지 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결혼이라면 이 돈 보태서 해. 혼수 장만을 하던 집었는데 보태던. 언니들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알바도 하고 취직도 하고 나서는 월급에서 일부 떼서 하고 뭐 그렇게 모았지. 그렇게 대단하게 크지도 않아. 작은 언니 말에 저는 통장을 열어서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 무려 8천만 원이나 들어있었고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동생이었구나. 가슴이 먹먹했는데 남편도 그 통장을 보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가진 게 다 해도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걸로 결혼식에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 혼수 등등을 하려고 하니 좀 빠듯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다니. 남편도 저희 언니에게 고맙다며 평생 제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자기가 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을 대출을 끼긴 했지만 사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을 사게 되다니 저도 언니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들에게 잘하는 동생이 되리라 다짐했는데요.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 집을 산 줄 뻔히 알면서도 친척들과 당신이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집을 사준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셨는지 제 귀에까지 그 말이 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딱 떼셨고 가뜩이나 별로인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됐는데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제가 실직까지 하면서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말았어요. 나는 옛날 사람이어도 여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에 고졸은 너 하나인 거 알지? 근데 고졸인 주제에 일까지 안 하면 너 이제 평생 일할 기회 없다. 요즘 누가 고졸을 쓰니? 알바도 요즘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한다고 하더라.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만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사정이 나빠져서 폐업한 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실업급여도 나오고 임신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쉬려는 건데.
내가 답답해서 그러지. 그러게 그렇게 뜯어말리는 결혼을 뭐하러 해서 고생을 해. 아휴, 내 새끼만 불쌍하지.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집에서 놀면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아끼고 또 아껴.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 그럼 다음 달부터 드리던 엄마 용돈은 안 드리는 걸로 할게. 그렇게 아끼라고 노래를 하는데 아껴야지. 그리고 원래 우리 주제에 집살 엄두 안 났던 거 알지? 우리 처형들 아니었으면 지금 생활은 꿈도 못 꿔. 안 그래 형? 그래, 그건 참 감사하지. 그러니까 엄마도 재수 씨한테 그만해. 가만 보면 엄마는 재수 씨한테만 그러더라. 우리 집사람도 일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야, 대졸이 집에서 쉬는 거하고 고졸이 집에서 노는 거하고 같냐? 그리고 아끼라고 한다고 부모 용돈을 아껴? 어째 너는 창가가고 점점 애가 이상해지냐? 네 처형들이 왜 돈을 줬겠어? 고졸인 자기 동생 받아줘서 고맙고 미안해서 해줬겠지?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난 엄마가 이럴 때마다 이 사람 보기 쪽팔리고 집에 오기 싫어. 알기나 해? 어머, 얘 눈 동그랗게 뜨는 것 좀 봐. 어머님, 그만하세요. 도련님 동서도 얼마나 속상해하는데요. 이제 한 식구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모였을 땐 좋은 얘기만 해요. 저는 사실 실업급여 나오는 동서가 부러운걸요. 이렇게 대학 나온 애들은 달라도 다르지. 그래, 이미 엎어진 물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 속만 터지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늘 저만 무시하셨고 나중엔 자식 대학도 안 보냈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깎아내리시는데 아무리 어른이고 시어머니라도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고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한 소리를 했는데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 제 속에도 쌓여가는 게 많았어요.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데 저까지 나서서 큰 소리를 내면 남편도 중간에서 곤란할 것 같고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뒤 복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둘째를 갖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취직하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고 남편은 그냥 저에게 마음 편하게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죠.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말래도 나랑 사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애들도 어린데 난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 거 솔직히 좀 불안해. 나도 육아를 같이 하긴 하지만 자기만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뜩이나 어머님 눈치 보이는데. 괜찮아, 나만 믿어. 아니, 손 많이 가는 애도 있고 임신도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나서서 다 막아줄 테니까 자기는 민준이 없을 때 태교나 하세요. 알겠지? 남편은 둘째는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태교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정말 남편 복은 타고났다. 세상 천지 내 아들 같은 남편이 어딨니? 학력도 딸려. 벌이도 없어. 근데 집에서 편하게 애나 키우라고 했다고? 난 다시 태어나면 내 아들 같은 남편이랑 살고 싶다. 정말 사람 엿먹이는 것도 가지가지였어요. 게다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면 남편이 꼭 한마디씩 하니까 저런 식으로 돌려서 저를 까시고 또 남편 없을 때만 골라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사람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이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였어요. 첫째는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는데 둘째는 뭐가 문제인지 아이가 도통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급기야 양수까지 터지는 바람에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자연분만도 출산 후에 고통이 있긴 하지만 제왕절개는 오히려 수술 뒤가 진짜 고통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산통을 하다 수술을 한 케이스라 고생은 2배로 하게 됐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 다 낳는 애 낳는다고 유난을 떨어라. 그리고 아무리 너 힘들어도 내 아들은 여기에 재우지 마라. 너는 침대에 있지만 내 아들은 가리 침대에서 자야 하잖아.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밑에 두고 너만 편하게 누워있어. 절대 하지 마라. 경고했다. 시어머님은 아무래도 이제 막 낳은 손자보다 당신 아들이 더 소중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거기 낄 수도 없었고요. 가뜩이나 수술 뒤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서러운 생각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고 우냐며 놀라서 도망치듯 병실을 나서는데
아무래도 친정 식구들 눈치는 보였나 보더라고요. 하기사 이미 보통이 아니라는 걸 저희 언니들은 알고 있었고 저에게 다가와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도 언니들 눈총이 있었을 텐데 제가 울어버리자 당신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그 뒤 시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병원에 다시 얼굴을 비추는 일은 없었는데요. 다만 전화로 조리원이 너무 비싸니 가지 말라며 집에서 노는 친정 부모님에게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하라더군요. 어머님, 저 조리원비 출산 선물로 언니들이 반반씩 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러니? 아니, 니네 언니들은 그럴 돈 있으면 돈으로 주던가 애기용품을 해주지. 요즘은 비싸고 좋은 유모차도 많다고 하던데. 이미 민준이 쓰던 거 있고 둘째도 아들이라 옷도 다 물려 입을 수 있어서 저 산후조리 잘하라고 일부러 비싼 곳으로 예약했다고 했어요. 그래, 너는 좋겠다. 그럼 내 그런 줄 알고 있으마. 고졸 주제, 넌 참 복도 많다. 왜 거기에 저희 학력이 나와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당신은 사이버 대학이라도 나와서 대졸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나중에 저희 아들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취직을 못하면 다른 거라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았고 저는 SNS나 여러 유명 플랫폼에서 상품을 파는 인터넷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손재주가 좋고 살림에는 꽤 자신이 있어서 처음에는 주방용품을 포함한 제가 만든 홈패션 물건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팔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알았거든요. 나름 노하우나 살림 팁도 많아서 그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같이 올렸는데 처음 몇 달은 반응이 없더니 6개월 만에 조금씩 방문자 수가 늘었고 물건도 팔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자본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물건들을 많이 사다 놓고 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도매상에 찾아가 그 물건을 사서 손편지까지 써가며 물건을 발송했는데 제가 그렇게 정성을 보이니까 결국엔 그에 맞는 반응이 오더군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것도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제가 쓰고 너무 좋은 것들 위주로 물건을 늘려갔어요. 그러자 주부 마음은 주부가 알고 엄마 마음은 엄마가 한다고 저의 SNS와 쇼핑몰은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저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다 보니 저도 물건을 고를 때마다 실망시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큰돈을 벌 때가 아니라서 식구들에게 대대적으로 떠들고 말 것도 없었는데 그러는 중 명절이 다가왔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는 대졸이라 고급 인력이라며 따로 일을 시키지 않았고 저는 대소사라도 챙겨야 염치가 있는 거라며 그렇게 저만 죽어라 일을 시키셨는데 저도 작긴 했지만 명절 전에는 물건 발송과 택배 송장 등을 챙겨야 해서 명절 전날이나 시댁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니까짓 게 무슨 돈을 번다고 유세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너도 정말 가지가지한다. 사업? 누가 고졸인 주제에 사업을 하라 그랬냐? 괜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까먹지 말고 당장 폐업해. 요즘 뭐 하느라 도통 집에도 안 오나 했더니 그런 거나 하고 있었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제일 포기 못해요. 언제는 저한테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왜 딴소리 하세요? 뭐? 딴소리?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얘가 사업한다고 허물카더니 간땡이가 부었네. 너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왕창 뒤집어 놓기 전에 당장 튀어와서 장보고 음식 밑작업해. 죄송해요. 제가 여태 혼자 다 했는데 형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니까 저는 이번 명절은 전날에만 가서 할게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빠서요. 그럼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일을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났는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님이 저희 현관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셨는데요. 그걸 열어주면 난동을 피우실 것이 뻔해서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안에 있으면서 감히 시어머님도 못 들어오게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치셨고 이러다가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난리가 났죠 뭐. 야,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너같이 무식한 애들한테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너 내가 우습냐? 사업해서 돈을 번다고? 네가 돈을 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디 수준도 한참 떨어지는 니까짓게 돈을 번다고 유세를 떨어? 너 한 달에 50만 원은 버니? 어머니, 저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고졸이면 다 머리 나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 학력을 가지고 무시해요?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지난주엔 그이 한 달 월급 저 하루 만에 벌었고요. 지금은 그이도 저 인정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어머님만 그러세요? 어머님은 제가 어쩌길 바라시는 건데요. 저는 너무 헷갈려요. 언제는 놀지 말고 돈 벌려고 하시고 또 지금은 제까짓게 무슨 돈을 버냐고 장까지 지진다고 하시고 저더러 어쩌라는 건데요. 뭐야? 제가 어디 한번 말해볼까요? 어머니는 그냥 저를 하찮다고 무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이버 대학도 대학인가요? 그래서 어머님은 거기서 뭘 배우셨는데요? 그냥 돈 주고 졸업장 따는 게 목적이셨죠? 그래놓고 최종학력에 되졸이라고 쓰시면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보니 일부러 사이버 대학이라고 안 하고 대학 이름만 말씀하신다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요? 저는 고졸이어도 제 선택이라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얘가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냐? 왜요? 제가 할 말 다 하니까 놀라셨어요? 제가 멍청해서 그 수준 떨어지는 말씀 다 듣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라 참은 건데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 해라. 내 아들은 너 아니어도 수준 맞는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 집은 저희 언니 돈으로 사다시피 한 거라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님이 오신 김에 애들 아빠 집 가지고 가실래요? 그동안 부은 대출금은 제가 계산해서 남편한테 보낼게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어머님이 장 지지신다고 했으니 제가 번 돈에서 어머니께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웃겨? 내가 아무리 돈이 아쉬워도 네가 번 돈을 달라고 하겠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달덜 마라. 예, 감사하네요. 꼭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그만 나가시겠어요? 제가 지금 돈 버는 중이라서요. 어머님은 저의 뜻밖의 행동에 어리나가서 씩씩거리더니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보나마나 당신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을 건데 그렇게 시어머님을 보내고 나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남편과는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러니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더니 자정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낮에 엄마랑 한바탕 했다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분명 내용만 하셨겠지. 그래서 왜? 자기도 이번엔 내가 너무한 것 같아? 아니, 잘했어. 그동안 내가 막아준다고 앞장서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자기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내가 단판 짓고 왔어. 단판? 앞으로는 생신이건 명절이건 우리 집에 가지 말자. 형이랑 형수하고도 얘기 다 됐어. 뭐라고? 시어머님은 그렇다고 치지만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엄마가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형이랑 형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다 얘기하고 왔지. 나야 그렇다면 솔직히 좋은데 그래도 돼? 돼. 나 이혼당하기 싫다.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와이프랑 헤어져야 해? 난 자기랑 우리 애들이랑 평생 붙어있을 거야.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찔렸어요. 저는 남편이 그러는 사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는데 처음 결혼할 때도 그렇고 남편은 정말 저에게만큼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남편을 위하고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남편에게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옷이며 지갑도 좋은 걸로 바꿔주곤 했는데 남편이 애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농담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형님에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보면 형님네에게 꼭 보내곤 했어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제가 가지 않으니 형님 계좌로 돈을 보내드렸고요. 그러자 형님은 그럴 것 없다며 저에게 웃으며 사양하셨는데요. 동서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진짜 괜찮아. 오히려 전에 괜히 어머님이 동서랑 비교하면서 사람 추켜 세우니까 민망했다고. 동서 없으니까 음식도 많이 안 해. 진짜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어머님 진짜 웃겨. 형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저 혼자만 맨날 당하니까 형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아무튼 나는 상관없으니까 돈 같은 거 보내지 마.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건 할래요. 저 이런 말 쑥스럽지만 그만큼은 벌어요. 그래? 도련님이 동서가 요즘 자기보다 더 번다고 노래를 하던데 그게 정말이었어? 요즘은 좀 그래요. 이젠 저 혼자 하는 것도 벅차서 공동 임대사무실 얻어서 직원도 좀 뽑을까 해요. 정말? 와, 우리 동서 멋지다. 그런 능력 있었으면서 여태 집에서 살림만 한 거야? 아, 아까워. 잘했다. 뭘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혹시 형님도 일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형님 자리는 항상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어머, 내 생각도 해주는 거야? 민영이 피아노 전공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거 돈 한두 푼 아니잖아요. 물론 아직은 어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돕고 싶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다. 그래, 내가 아쉬울 때 꼭 말할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다행히 시어머니와 다르게 좋은 분들이세요. 시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뒤에서 저를 챙겨주고 남편이 없을 땐 시어머님을 말려주던 그런 분들이셨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 빼고는 다른 가족들과는 잘 지내고 싶었어요. 나이 70이 넘어서도 지방이며 해외며 일을 놓지 않으시는 시아버님께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아주버님의 좋은 인성은 모계가 아닌 부계의 힘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시댁을 1년 넘게 가지 않게 되자 한 번은 그게 영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어머님이 어디서 낮술을 하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고 그때도 일을 하던 저는 난데없는 불청객에 한껏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어머님은 그런 거는 상관없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슨 래퍼처럼 쏟아내셨어요. 대체 네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학교도 안 보내, 예의도 없어.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 아니니? 배운 게 없으면 그냥 쭈그러져서 살림이나 하고 내가 시키는 거나 죽어라 해야지. 사업을 해?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시지. 여기까지 오셔서 남의 부모 흉을 보는 건 무슨 경우예요? 저는 이게 더 후져 보이는데. 후지다고? 내가?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어차피 술 드셔서 다 기억도 못할 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저 이래야 하니까 이만 가세요. 이 일?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빤하지. 너 돈 번다고 네가 뭐라도 된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고 대접받는 거야. 너는 내 아들 뒤지다거리나 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알겠어? 아, 그래요? 어머님 아들 실수령 금액이 300 조금 넘는데 저는 지난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고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 시즌에는 그것보다 2~3배 정도 버는데 어머님 놀리면 제가 이제 가장이네요. 어머님 아들이 제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찮은 존재고요. 맞죠? 뭐야? 시어머님은 술 기운이 올라오는 건지 화가 나서 그러는 건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역정을 내시며 이번에도 뻔뻔하게 말을 바꾸셨어요. 야, 너 돈 좀 번다고 내 아들 무시하냐? 남자가 당연히 집안 가장이고 기둥이지. 어디서 가장 행세를 해? 아까는 돈을 많이 벌어야 가장이고 대접받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더 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이제부터 어머님 논리대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남편 시킬게요. 남편은 하찮은 존재니까. 야, 너 정말 쓰레기구나. 못돼 처먹은 년. 너 진짜 내 아들한테 그러기만 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그러세요.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면 나가세요. 아니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님은 제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눈에 쌍심지까지 켜시며 저를 노려보고 나가셨어요. 분명 한껏 협박해서 저를 다시 시댁에 불러다 일 시킬 생각이셨을 텐데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그 속이 뒤집힐 만도 하셨겠죠. 그렇다고 제 속이 마냥 시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타고난 쫄보라 그렇게 내지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저도 화가 나니 시어머님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저는 시어머님과 더 멀어졌어요. 솔직히 이대로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저는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남편에겐 하나뿐인 어머니이니 제가 좋다고 그럴 순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의 생신이 다가왔죠. 실순도 해외에 나가셔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남편은 겸사겸사 좋은 식당에 가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시어머님의 얼굴을 보는 게 싫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시아버님이 귀국하셨는데 얼굴을 뵙고 축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도 사달이 난다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만이라도 시댁에는 발을 끊겠노라 다짐하며 모처럼 시댁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모처럼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형님과 아주버님 조카까지 너무 반가웠어요. 시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동서, 어서 와. 나 동서 온다고 해서 완전 기분 좋았잖아. 왜요? 은근 힘드셔서 저 기다리셨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보자고 하면 동서가 편하겠어? 이럴 때 보면 좋다는 거지. 저도 좋아요. 민영이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컸네요. 아가씨 같아요. 요즘 애들이 빨라. 우리 조카들도 언제 이렇게 컸지? 저는 진짜 힘들어요. 아들 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든든하고 좋지. 둘이 금술도 좋은데 이참에 딸을 낳게 도전해 보든가. 어머, 형님도. 아, 맞다. 도련님한테 들었는데 동서 친정에 그 척추 의료 마사지기 사드렸다며? 그거 나도 우리 부모님 사드리고 싶어서 알아보니 진짜 비싸던데? 어떻게 그걸 사드렸어? 동서 진짜 그렇게 잘 벌어? 에이, 뭘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뭐가 좋을까 하다 그냥 하나 사드렸어요. 렌탈보다는 그게 속 편하게 쓰기 좋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이런 말 쑥스럽지만 제가 또 이번에 가구랑 전자제품 싹 바꿔드렸는데 말로는 괜한 돈 썼다고 뭐라고 하시지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동서 부럽다. 전에 나한테 일자리 줄 수 있다고 한 말 잊은 건 아니지? 나 이번에 진짜 좀 힘들어서 일자리 구해야 하거든. 어머, 정말요? 형님, 당장이라도 나오세요. 제가 월급 많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동서. 동서가 진짜 내 은인이다. 저는 그때 분명히 봤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형님의 대화를 귀를 쫑긋하고 듣는 모습을요. 그리고 제가 친정 부모님께 고가의 안마기와 살림살이를 바꿔드렸다는 말에는 많이 놀란 듯한 표정이었는데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내내 저에게 고졸이라고 구박만 하시고 제가 돈을 벌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제가 돈을 벌어 친정에만 좋은 일을 하니 당신 자존심에 뭐라고 말은 할 순 없고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시어머니 들으라고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돈 못 벌 때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버니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제야 자식 노릇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어머, 동서 그렇게나 매달 많이 드리고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많기는요.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형님도 저랑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 팍팍 드리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나도 정말 열심히 할게. 그때 시어머님의 표정은 완전히 KO패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긴 한데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가 벌지 않을 때는 솔직히 그 돈도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 돈을 받아가시며 제 남편은 효자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는데 속물답게 제가 100만 원을 친정에 드린다고 하자 손가락까지 세어가며 계산을 하셨어요. 정말 웃기고 통쾌했어요. 그러게 저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잘해주셨다면 매달 받으시는 그 용돈도 제가 올려드렸을 텐데 자기 목을 자기 발로 걷어찬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식사가 끝나자 제가 남편에게 카드를 주며 자기야, 내 카드로 결제해 라고 생전 해보지도 못했던 말을 해봤는데요. 제 카드를 받은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전부? 괜찮아? 그럼 괜찮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생신이신데 일시불로 해. 와, 우리 와이프 통 크다. 우리 50만 원은 넘게 나왔을 텐데. 괜찮아. 혹시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키세요. 민영이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다 사줄게. 제가 원래 돈을 막 허투루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여전히 만원 한 장이 아쉬운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은 꼭 한 번쯤 허세라면 허세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넋이나간 표정으로 앉아 계시다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분명한 건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예전이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둘째야, 너 요즘 일하고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 좀 가지고 니네 집에 가도 될까? 지금요? 제가 지금은 영상 제작도 해야 하고 이따가 사무실도 나가봐야 해서 시간이 없는데요. 혹시 반찬 말고 다른 용건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야. 그럼 내가 반찬만 관리실에 맡겨놓고 가마. 저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단순히 반찬을 저에게 주려고 그런 전화를 하시진 않았을 것을요. 하지만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늘 그런 대접만 받았으니 시어머님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했거든요. 이쯤 되면 저 며느리도 그렇겐 착하진 않네 라고 저를 흉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는 어쩌면 정말 착한 며느리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니 성공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죠. 그렇게 그런 날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설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던 저였는데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님이 친히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명절이라고 일 시키지 않을 테니 당일이라도 와서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님이 많이 조심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부터는 명절에도 인사를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말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편하고 좋았는데 남편은 꼭 그런 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바리바리 사고 가족들에게 줄 용돈 봉투도 정성껏 만들어 설날 당일 시댁을 찾았는데요.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형님이 전날 와서 음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님이 참 나쁜 게 제가 더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은 대학 나온 고급 인력이라며 형님에겐 절대 일을 시키지 않으시더니 저에게 시킨 만큼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일을 형님에게 시키는 듯 했어요. 같이 일을 하니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저도 하도 당해서인지 더는 시댁 주방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에겐 명절 보너스와 혼자 고생하신 만큼 따로 봉투를 만들어 드렸는데 형님은 그 봉투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맏며느리야. 그리고 가짓수만 좀 있어 보이지 많이 하지도 않았어. 보너스도 생각보다 많던데 동서? 이건 괜찮아. 형님, 이건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당해서 더는 여기 와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아까 보니까 나 몰래 우리 딸 용돈도 주던데. 진짜 됐어. 나 동서 덕에 우리 애 피아노 레슨도 더 받게 하고 생활비도 해결했잖아. 이 이상 뭘 더 바래? 아니, 니들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둘만 하니? 나도 좀 껴다오. 아, 동서가 봉투를 주길래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맨날 봤는데 너무 미안해서요. 어머, 그러니? 첫째 너는 좋겠다. 시어머님은 그때부턴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으셨는지 대놓고 형님을 부러워하는 눈치셨는데 제가 따로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자 시어머님은 얼굴 가득 화색이 돌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내 것도 있어? 어머, 둘째야, 너무 고맙다. 고맙긴요.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백화점 가셔서 괜찮은 아우터 한 벌씩 하세요. 세상에 200만 원이나 주면서 얼마 안 되긴. 얘 진짜 고맙다. 내가 사실은 겨울 코트 하나 장만하고 싶었거든. 근데 값이 너무 비싸서 보고만 왔는데 네 덕에 내가 좋은 코트 하나 장만하게 생겼다. 아, 둘째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니?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 한결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 욕심이 끝도 없었는데 제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나가 앉아있자 시어머님은 손수 과일까지 깎아와 제 앞에 놓으며 신세한탄하듯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픈 데가 없어. 어떨 때는 식비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온다니까. 아휴, 나날이 물가는 오르는데 생활은 빠듯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걱정이네. 참 웃기죠. 그런 얘기를 왜 굳이 제 앞에서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마치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대충 시어머님의 의중은 바로 알아차린 저였죠. 아무래도 제가 친정에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당신도 그 정도씩 받고 싶으셨던 모양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더 앓는 소리를 하셨는데요. 나중엔 안 되겠는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더군요. 얘 둘째야, 나는 뭐 그렇다. 꼭 장남이고 맏며느리만 시댁 식구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능력 있는 자식이 챙기면 되지. 안 그러니? 아, 네, 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고졸이라 능력이 없잖아요. 언제는 제가 돈을 벌면 손에 장도 지지겠다고 하셔놓고. 저 믿지 마세요. 어머니 말대로 능력 부족이라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누가 무식하게 학벌을 따져.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야.
능력 있으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하지. 내가 전에 너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어디가 모자랐던 게 분명해. 나 반성 많이 했다. 그리고 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돈 잘 버는 게 능력이지. 저는 시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민망하셨겠죠. 옆에서 형님 내외도 남편도 태도를 싹 바꾼 시어머님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는데 역시 사람은 성공하고 볼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씁쓸한 건 매한가지였죠.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주진 않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하면 시댁과 왕래를 하는 편이지만 따지고 보면 1년에 4번 정도 가고 있고 그냥 써야 하는 시기에 통 크게 쓰면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매달 받는 용돈을 원하시는 눈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제가 친정에 뭘 해드리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계시는 듯한데 어차피 들어도 당신 속만 아플 걸 왜 물어보시는 건지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님 야구르게 계속 이렇게 살까 합니다. 역시 그러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사업이 잘 돼가는 중 저는 또 임신을 했어요. 한창 바쁠 때 그것도 고령 임산부가 되어 일을 어쩌나 난감했는데 뱃속의 아이가 복덩이인지 요즘은 유아용품의 의류 사업까지 더 확장됐어요. 같이 쓰고 같이 공유하며 정보도 나누고 노하우도 배우니 이것도 사업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와 나이 터울이 제법 있지만 셋째는 귀여운 딸이라 남편보다 아들 둘까지 좋아 죽습니다. 아주 딸 바보와 동생 바보가 따로 없어요. 덕분에 저는 육아에도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우리 딸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비록 일하랴 살림하랴 또 육아하랴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분명한 건 저는 예전에 비해 더 많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또 행복이 몇 배로 불어나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예전에 비하면 저도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많이 사라지고 없어요.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또 남에게 상처받지 않는 그저 행복하기만 한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